자, 국토교육법 두 번째 시간이고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국토교육을 학습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용어들을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31페이지죠. 교재 31페이지를 참고하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용어 정의 부분은 단독으로 한 문제 정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특히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같은 경우에는 그 용어 정의가 직접 정답을 결정한 적이 한 3번 정도 최근 10년 사이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출제 빈도가 높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이제 이렇게 제도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는데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용어 정의 꼭 필요한 것만 여러분에게 콕콕 집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불가피하게 그 전체적인 어떤 제도 속에서 설명을 드려야 할 부분은 또 나중에 이제 지금 건너뛰었다가 제도 속에서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용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국토교육법, 우리가 공부하는 법의 목적이 시험에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 부동산 공부에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아까 부동산공법은 이제 각종 규제하는 것을 내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주거지역에서는 공장을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제하죠. 또 공업지역에서는 아파트 못 짓도록, 전용공업지역은 아파트 건축을 못하도록 규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규제법이다라고 했죠. 이제 규제를 하는 목적이 뭐죠? 이렇게 규제를 하는 목적이 이제 공공복리를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보면 돼요. 자, 이렇게 공공복리 증진이라든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국토의 이용과 개발, 보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행정계획의 수립과 그 행정계획의 집행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국토를 이용하고 계획적으로 국토를 개발하고 계획적으로 국토를 보존함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 또 국민의 삶의 질, 그 퀄리티를 이제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토교육법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가장 기본적으로 시험하고 무관하게 이제 법의 목적을 한번 살펴보고 공부를 하는 것도 학습의 목표가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을 목적으로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규제를 가하게 되거나 그 수단은 행정계획에 의해서 혹은 개발인 허가 제도에 의해서 규제가 이루어지게 되거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국토교육부의 용어 정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자, 광역도시계획이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게 돼요. 시험에 잘 나오는 행정계획이에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단위,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단위가 광역계획권이에요. 자, 광역계획권이 지정되면 그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행정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때 광역계획권은 광역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광역시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계획이다라고 하면 틀려버리는 거죠. 광역시가 아니고 광역계획권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인데 광역계획권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서울이죠. 서울이 있습니다. 서울. 그리고 여기는 경기도 연천군입니다. 경기도 연천군. 그리고 경기도 고양시, 그리고 경기도 파주시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이렇게 하면은 4개의 도시와 군이 되죠. 이렇게 2개 이상. 이웃하고 있는 2개 이상의 도시나 군 관할구역. 이웃하고 있는 2개 이상의 도시나 군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줍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광역계획권이라고 하는 거죠. 광역계획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현대 도시의 도시 문제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현대 도시의 도시 문제, 인구 문제, 주택 문제, 환경 문제, 교통 문제 등이 현대 도시가 해결해야 될 도시 문제예요. 이게 하나의 도시나 군 단위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서울시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 인근에 신도시를 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주택 문제는 하나의 도시나 군 단위로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웃하고 있는 2개 이상의 도시와 군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주면 광역계획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경기도 연천군입니다.
여기는 경기도 파주시입니다. 경기도 파주시예요. 이것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줍니다. 이것도 뭐죠? 광역계획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웃하고 있는 두 개 이상의 도시 또는 군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를 대상으로 광역계획이 지정되면은 이 지정된 광역계획은 단위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이 광역계획은 단위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이 준비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죠?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광역계획을 할 때 광역도시계획할 때 광역이라는 의미는 국어적 의미로서 넓은 지역, 단순히 넓은 지역이 아니고요. 광역이라는 말의 뜻은 이웃하고 있는 둘 이상 시 또는 군, 두 개 이상의 시 또는 군, 두 개 이상의 시, 군,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이라고 묶었다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광역은 두 개 이상의 도시와 군,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를 광역이라고 하고, 네, 두 개 이상의 시군,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를 대상으로 광역계획권이 지정되면 그 지정된 광역계획권 단위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한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본 수업 시간에 이제 용어 정의가 끝나고 본 수업 시간에 이제 광역도시계획을 누가 수립하는지, 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또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는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학습을 하시게 될 겁니다. 좋으시겠어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도시군 계획이 있죠. 도시군 계획. 도시군 계획이란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한데 쉬워요. 하나의 도시와 군 관할구역 단위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이에요. 도시 또는 군 관할구역 단위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입니다. 도시를 단위로 하면 도시계획이 되고, 군 단위로 수립하면 군계획이 되고, 도시계획과 군계획을 합하여 도시군계획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기타 모든 도시들은 그 하나의 도시 단위로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거죠. 서울시는 서울시 관할구역 단위로 서울시 도시계획이 있고, 경기도 안양시는 안양시 관할구역 단위로 안양시 도시계획이 있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군지역은 그 군 관할구역을 하나의 단위로 해서 군계획이 수립되죠. 평창군은 평창군 관할구역 단위로 평창군 군계획이 있어요. 전라남도 한평군은 한평군 관할구역 단위로 한평군 군계획이 있는 거죠. 경남 산청군은 산청군 관할구역 단위로 산청군 군계획이 있는 거죠. 이렇게 도시의 도시계획, 군 단위의 군계획을 합하여 도시군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도시군 계획에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합하여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합하여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에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해당하고, 광역도시계획은 도시와 군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군 계획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도시 단위로 어떤 행정계획이 수립되죠? 도시계획. 군 단위로 어떤 행정계획이 수립되죠? 군계획. 합하여 무슨 계획이죠? 도시군계획. 도시군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와 군 관할구역 단위로, 도시와 군 관할구역 단위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이에요. 네. 하나의 도시와 하나의 군 단위로 수립하는 장기적인 개발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서울시는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에 의해서 서울시를 10년, 20년 후에 어떤 방향으로 서울시를 개발할 것인지 방향을 제시하는 장기 계획이 필요하죠. 그걸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군지역은 군 관할구역 단위로 군 기본계획이 수립돼요.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는데, 그럼 강원도 평창군 도시군 기본계획에 의해서 평창군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이 제시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강원도 평창군이 장기적으로 10년, 20년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개발되고 발전해 갈 것인지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평창군 군 기본계획을 연구하면 되는 거죠. 서울시가 앞으로 서울이라는 도시가 10년, 20년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개발되고 서울시 지역의 토지가 이용되고 발전해 갈 것인지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을 연구하면 되죠. 그래서 도시와 군 단위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이 되는 거예요. 네, 읽어볼까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관할구역, 도시 또는 군 관할구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구조,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밑줄 그어야 돼요. 기본적인 공간구조부터 밑줄 긋죠.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이 부분을 밑줄 그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재 진도가 몇 페이지에 있죠? 네, 32페이지 보시면 되죠. 여러분 교재 32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교재 펴져 두시고 도시군 기본계획 부분을 밑줄 그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오늘 그 입문 과정이니까 잠깐 이걸 좀 소개를 해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와 군 관할구역에 대해서 봐요.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여기까지는 뭐죠? 도시입니다. 도시. 여기까지는 도시가 되는 도시. 군은 군이 되잖아. 그래서 도시와 군 관할구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라는 거죠. 공간구조가 무슨 말일까?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도시와 군 지역에 대해서 공간구조가 계획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봐요. 여러분, 서울시는 한 개의 도시가 되잖아요. 그럼 서울시는 서울시 관할구역 단위로 무엇이 수립됩니까? 서울시, 도시, 군 계획이 수립되는 거죠. 서울시 도시군 계획이 수립되죠. 서울시는 서울시 관할구역 단위로 서울시 도시 계획이 수립되잖아요. 여기가 강원도 평창군이라면은 평창군은 평창군 관할구역 단위로 평창군 군 계획이 수립되겠죠. 이 서울시 도시 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서울시 도시, 도시 기본 계획이 있죠. 도시 기본 계획이 있고, 또 도시 관리 계획이 있는 거죠. 도시 관리 계획이 있는 거죠. 그럼 서울시 도시 기본 계획에 의해서 서울시 도시 공간 구조가 계획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만큼은 앞으로 주거 중심의 도시를 개발할 거야. 이쪽을 주거 공간을 이쪽에 배치해서 여기는 단독주택이라든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위주로 도시 공간을 채워서 개발할 거야. 이 지역은 녹지 보존을 위한 녹지 공간으로 할 거야. 이 지역은 업무 중심의 상업지역으로, 금융 중심의 상업지역으로 할 거야. 이 지역은 유통 기능을 담당하게 될 상업지역으로 할 거야. 이 지역은 첨단 산업단지를 이쪽에 배치할 거야. 여기는 문화, 그리고 스포츠 시설 위주의 도시 공간을 배치할, 이게 공간 구조 계획이에요. 이해가 되죠? 이렇게 하나의 도시와 군 관할구역 단위로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를 정하고 그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죠. 그러면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은 서울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서울시의 장기적인 인구계획과 교통계획과 환경계획과 교육계획과 주택계획과 토지이용 계획 등이 전부 포함되니까 부문별 계획입니까? 종합계획이 되는 겁니까? 종합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도시와 군 관할구역 단위로 기본적인 도시 공간 구조를 정하고 그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 종합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하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하위 계획인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관계는 상위 계획과 하위 계획 관계거든요. 그래서 하위 계획인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상위 계획으로서 도시군 기본계획의 법적 지위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용어를 정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도시군 기본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책 보지 않고 말하는 연습을 하시라 그래요. 책을 안 보고 말하는 연습을 해라. 그래서 책을 보지 않고 도시군 기본계획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정확한 개념이 몸속에 체득이 됐다는 거죠. 근데 공부를 1년 동안 공부했어요. 무엇인가를 1년 내내 외웠어. 숫자를 외웠어. 지정권자, 이반권자, 승인권자 외웠어. 근데 도시군 기본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책 보지 않고 그 기본적인 개념을 말할 수가 없어. 그 말은 무엇인가 공부 방법이 잘못된 거 맞죠? 1년 동안 도시군 부동산을 공부하시고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신 분이 도시군 기본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책 보지 않고 말할 수 없으면 그 기본적인 용어를 말할 수 없으면 기본적인 개념이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뭔가를 열심히 외웠는데 항상 뜬구름 잡는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책 보지 않고 말하는 연습하십시오.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이에요. 도시군 관리계획. 자,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도시군 관리계획. 오늘 설명드리는 용어 중에서 제가 가장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다가 지금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하고 있죠? 그렇죠. 32페이지죠. 여러분 교재 32페이지 보시면 용어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 부분이 나와 있을 텐데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별표를 2개 하십시오. 2개 하시고 좀 죄송한데 처음 공부할 때는 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좀 암기를 이걸 하셔야 돼요. 6개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이제 나중에 공부하는 게 국토교육부의 전체적인 내용이 돼요. 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한번 보십시오. 하나의 도시와 군 관할 구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도시 지역과 군 관할 구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서울은 도시잖아요. 서울시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 동그라미 1번부터 6번에 해당하는 정책 6가지, 동그라미 1번부터 6번에 해당하는 정책으로 입안하여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서울시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강원도 평창군은 여기에 해당되죠. 평창군은 평창군 관할구역의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동그라미 1번부터 6번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정책들 6개를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도시와 군을 관리할 목적으로 이거 6가지 정책을 정책으로 입안하여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에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은 이 동그라미 1번부터 6번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도시지역과 군지역을 관리할 목적으로 동그라미 1번부터 6번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책으로 입안하여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토지,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토지 위에다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새로 지정하고 지정된 것을 변경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에요. 자, 예를 들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는 서울이고요. 나중에 다시 배우게 될 겁니다. 서울처럼 우리 국토공원에서 서울처럼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서 이미 개발했고 앞으로 개발할 곳을 용도 지정하면 도시지역이라고 합니다. 서울의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이에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는 다시 그 토지의 기능과 토지 특성에 따라서 크게 4가지로 용도가 구분됩니다. 주거지역이 있고요. 들어보셨죠?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는 거예요.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거지역이 뭐죠? 단독주택이라든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즉 주거 용도에 건축을 할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땅은 서울에서 주거지역이 되는 거예요. 주거 용도에 건축을 할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땅을 주거지역이라고 합니다. 상식 그대로죠.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상업지역은 유통기능, 상가나 업무 용도의 빌딩을 지어서 유통기능을 담당할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땅은 상업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공장 건축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곳이 공업지역이 됩니다. 녹지지역은 녹지 보전 목적이죠. 녹지를 보존할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땅이 녹지지역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지역은 주택지나 유통단지나 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잖아요. 개발 용도들이고 개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원칙적으로 녹지지역은 녹지 보존이 목적이기 때문에 개발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적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어서 개발을 하면은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상업지역의 업무 용도의 빌딩, 63빌딩을 지어서 임대를 주면은 그 1만 평의 땅에서 연간 임대 수입이 수백억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녹지지역에 땅 사서 그대로 보존해 두면은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낮잖아요. 그래서 서울시 상업지역은 제곱미터당 땅값이 상업지역의 용도가 지정되면 제곱미터당 땅값이 2천만 원일 수도 있는데 녹지지역의 용도지역이 지정된 땅은 제곱미터당 100만 원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똑같은 서울이지만 그 토지 외에 어떤 용도지역이 지정되느냐에 따라서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달라지고요. 그 토지 소유자의 경제적 지위가 달라지잖아. 이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할까? 여기는 상업지역으로 할까? 여기는 녹지지역에 이렇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용도지역이라고 하고 이런 용도지역을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토지에다가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것을 변경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그 다음에 용도지구 맞죠? 용도지구. 그럼 여러분 이제 궁금하죠. 선생님, 용도지역이 무엇이고 용도지구가 무엇입니까?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진도가 나가면은 국토교육법 강의 초반에 용도지역을 구체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용도지역이 무엇인지 의의를 배웁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나라 토지에 지정되는 용도지역의 종류 21개를 배웁니다. 21개의 용도지역별로 각각 어떤 목적으로 지정되는지 용도지역별 지정 목적을 배우게 됩니다. 내 고객이 어떤 용도지역에 땅 사면은 어떤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어떤 개발 행위가 제한있는지 용도지역별 행비 제한, 건축 제한을 배우게 됩니다. 어떤 용도지역에서는 어떤 개발 행위를 못하게 제한을 받는지, 어떤 개발 행위는 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어떤 용도지역에 내 고객이 땅 사면은 대지 면적의 몇 %를 건축을 법적으로 허용하는지 용도지역 안에서 건폐율을 배웁니다. 나중에 다 배워요.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이에요. 나중에 다 배울 거예요. 용도지역 안의 건폐율. 그 다음에 내 고객이 어떤 용도지역 땅 사면은 대지 면적의 몇 %를 건축할 수 있는지 건축 면적을 결정하는 것은 건폐율이고 몇 층 높이로 건축할 수 있는지 높이를 규제하는 게 용적률이라고 있습니다. 용도지역 안의 용적률이죠. 이것을 배우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용도지구도 똑같은 원리. 용도지구가 무엇인지, 용도지구의 종류, 용도지구별 지정 목적, 어떤 용도지구 안에 땅 사면은 어떤 건축이 가능하고 어떤 건축이 제한되는지 등을 배우게 돼요.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시가와 조정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까지 밑줄 거세요, 교재에.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시가와 조정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밑줄 거세요.
밑줄 거세요. 이런 교재 32페이지에 밑줄 것이고 이 네 개를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마주름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밑에 적으십시오. 이 네 개를 이꼴 용도구역이라고 합니다. 용도구역이라고 해요. 용도구역. 이 용도구역을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시가마주름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 이 네 가지 용도구역을 새로 지정하고 지정된 용도구역을 변경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합니다. 그래서 누가 도시군관리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면 되죠. 도시군관리계획이란 우리 마음속에 같이 할까요? 같이 해요. 도시군관리계획이 뭐죠?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토지 위에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역, 지구, 구역을 새로 지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들어보셨죠? 그린벨트. 그린벨트를 법상 용어로 그린벨트를 정식 법률적으로 용어를 정해서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봐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좀 여기는 인천이에요. 인천은 도시지역이잖아요. 그럼 도시지역은 토지의 기능과 적성에 따라서 토지의 용도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세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인천시 녹지지역이에요. 이게 용도지역이 뭐라고요? 녹지지역이라고. 녹지지역이면서 동시에 두 가지로 묶여 있어요. 녹지지역으로 한번 묶어놓고 녹지지역으로 한번 묶어놓고 더 그 위에다가 다시 묶어버리면 이중으로 묶어버려요. 이중으로 개발을 못하게 잠금장치를 해버리죠. 녹지지역 위에 하나는 그린벨트, 정식 명칭이 뭐죠? 개발제한구역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공원이에요. 공원. 그 공원의 정식 명칭이 뭐죠?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되는 거예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서울시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시 주변의 녹지지역은 두 가지로 묶여 있어요. 그린벨트와 공원으로 묶여 있다고. 그 그린벨트를 뭐라고 하죠? 법에서는? 그렇죠. 개발제한구역. 공원을 뭐라고 하죠?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한번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이 뭐죠? 항상 개념은 말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누군가 그린벨트가 뭐죠? 라고 물으면 그린벨트가 그린벨트지 뭐라고 하면 안 되죠. 보십시오. 그린벨트가 지정되면 그린벨트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 행위를 제한할 목적으로 지정된 땅이에요. 구역이에요. 그럼 녹지지역 위에 그린벨트가 지정되면 그린벨트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이 법적으로 제한되니까 개발을 못하게 하니까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개발로 인한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상승할 수 없는 지역이라는 제도적으로. 그래서 그린벨트를 묶이면은 내가 땅 샀는데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지정되면은 개인적으로 부동산을 통하여 부자가 될 확률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개발제한구역은 한번 개발제한구역이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도 있죠, 해제. 해제하는 것은 용도구역의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린벨트가 풀리면은 개발이 가능해지잖아요. 그럼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린벨트는 대박과 쪽박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땅이 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도시지역과 군관할구역의 토지에 대해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새로 지정하고 지정된 것을 변경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이다. 암기하셨죠? 그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무엇인지는 기다려달라. 기다리면은 이렇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종류, 각각의 지정 목적들, 어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안에 땅 사면은 어떤 개발행위가 법적으로 가능하고 어떤 개발행위는 법적으로 제한되는지 등등을
구체적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어디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국토교육법에서 기대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도시공관리계획이 무엇입니까? 도시공관리계획이란 3번 봐요. 기반시설 동그라미 하십시오.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행정계획을 도시공관리계획이라고 합니다. 도시공관리계획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이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행정계획이고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행정계획이다. 근데 기반시설이 무엇일까? 도시민의 생활에 기반이 되는 시설. 예를 들면 적으십시오.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공항, 김포공항, 항만, 지하철, 계속 나가면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에서, 인천에서, 대전에서, 광주, 울산에서 내 것이 아닌데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대부분 기반시설, 도시 기반시설이라고 보면 돼요. 내 거 아닌데 지하철 타잖아요. 내 땅이 아닌데 도로 위에 통행이 가능하잖아요. 도시 기반시설이에요. 도시민의 생활, 도시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가장 기반이 되는 시설을 기반시설이라고 하고요. 그 기반시설을 도시적과 군적에서, 즉 도로나 학교, 공원 조성, 공항 만들고 항만을 건설하고 지하철을 건설하는 이 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할 때는 해당 도시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이다. 그럼 봐요. 이게 서울이잖아요. 서울의 A지역, 서울의 B지역이 있습니다. B지역. A지역과 B지역을 연결하기 위한 지하철을 설치하는 것은 뭐죠? 기반시설 설치잖아요. 그럼 그 지하철을 설치하려면 서울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설치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 기반시설 설치를 정책으로 입안해서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거죠. 서울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하철 설치에 관한 정책이 정책으로 입안되고 최종 정책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책으로 입안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책으로 결정되는지는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리고 그 대단한 정책을 지하철 설치에 관한 정책을 누가 정책으로 입안할 수 있는지, 입안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누가 정책으로 결정하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중에 배우게 돼요. 그럼 봐요. 아니, A지역과 B지역을 연결하기 위한 지하철 수지가 결정되면 역세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치가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오르죠. 해당 지역의 부동산을 소유한 수만 명의 경제적 부구, 토지나 건축물의 경제적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부자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는 부동산을 통해서 부를 누리는 게 보편적이고, 그 부동산을 통해서 경제적 가치가 이제 오르는 것은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가 변화되는 것은 그 도시와 군의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이런 정책들이 정책으로 입안되어서 결정될 때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공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부동산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하철 설치가 정책으로 입안되고 그 실용 정책으로 결정되는지, 그 과정 어떤 단계에서 그 정보를 내가 제도적으로 얻을 수 있고 그 정보를 활용해서 내 고객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지, 그것이 보이는 과목이 부동산 공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어떤 외워서 시험을 치는 과목이 아니고 여러분이 부동산 전문가가 되기 위한, 전문가라는 것은 하나의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으로 무장한 사람이 전문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합격은 물론이고요. 전문가가 되어라는 거죠, 전문가가.
도시공관리계획이 뭐죠? 3번.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이다. 이걸 잠깐만요. 여러분. 다시. 기반시설. 뭐죠? 무엇이 있죠? 도시민의 생활에 기반이 되는 시설, 도로, 지하철 등이 기반시설이잖아요. 이 기반시설을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토지에다가 설치하려면 도시공관리구로 정책을 입안해서 결정합니다. 그러면 서울 지하철을 설치하겠다고 서울시 도시공관리구로 정책을 입안해서 정책으로 결정이 되면 그 결정은 시민에게 공적인 방법으로, 공개적인 방법으로 알려야 돼요. 그것을 고시라고 합니다. 고시. 근데 고시는 공적으로 알리는 거죠.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중앙정부, 국토교통부에서 정책을 결정하면은,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결정하면은 관보를 발행합니다. 그러니까 중앙행정부처에서 발행하는 신문을 관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는 국토교통부 관보가 있고, 국방부는 국방부에서 발행하는 관보가 있고,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관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서울시나 경기도 안양시, 성남시 이런 지방자치단체는 공보를 합니다. 공보. 그래서 시가 발행하면은 시공보, 시보라고 해요. 시보. 서울시는 공보를 발행하고 국토교통부는 관보를 발행해서 그 관보나 공보에다가 중앙정부는 관보를 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공보를 발행해서 그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관보나 공보에 게재를 하는 방법으로 국민에게 고시해서 정책 결정 내용을 알리게 되는 거죠. 공적으로 알리게 되는 거죠. 이것을 결정고시라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결정고시. 그래서 도시공관리구로 정책이 결정되면은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고시하여서 알리게 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죠? 결정고시. 도시공관리구로 정책을 결정하여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여 알린다 이 말이야. 그때부터 도로, 지하철의 명칭이 바뀝니다. 기반시설에서 중요합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로 바뀌는 거죠. 이 용어 정의예요. 진짜 중요합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 기반 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그래요. 그럼 대답하십시오.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하기 전, 도시군 관리구로 설치를 결정하기 전에 도로, 지하철에 대한 법상 명칭이 뭐죠? 기반시설.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 고시된 이후 도로 등에 대한 법상 명칭이 뭐로 바뀌는 거죠? 기반시설에서 도시군 계획시설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걸 연습하셔야 돼. 도시군 계획시설이 뭐죠? 따라하십시오.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재 도시군 계획시설이 나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교재 34페이지 봐봐요. 여러분 교재 34페이지. 여러분 교재 34페이지에 16번 봐요. 16번. 16번에 보시면은 도시군 계획시설 나와 있죠. 도시군 계획시설. 16번에 보면은 도시군 계획시설이 나와 있어요. 네, 16번. 나와 있죠? 도시군 계획시설 별표예요. 금방 배웠잖아요. 기반시설 중에서 예를 들면 도로, 지하철, 학교, 공원, 녹지, 공항시설, 항만시설 등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고시된 시설을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이 무엇입니까? 도시군 계획시설이 뭐죠? 물으면 이걸 말을 해야 되네, 말을. 밑줄 그어놓고 알고 있는 척 하면 안 돼요. 도시군 계획시설이 뭐죠?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고, 그리고 17번 별표예요. 그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가 결정된 지하철, 공항시설, 항만시설을 새로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그러죠.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도로, 지하철, 학교, 공항, 녹지, 공항시설, 항만시설, 종합운동장 등 도시민의 생활에 기반이 되는 시설이 뭐죠?
기반시설. 그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로 결정된 시설을 뭐라고 하죠? 도시군 계획시설. 그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고 합니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지금 우리 국토교육급상 도시군 관리계획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육급상 도시군 관리계획을 공부하고 있죠. 국토교육급상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 도시군 관리계획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을 지금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여기까지 공부했죠. 네,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용도지역과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토지에 대해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그리고 여기까지 수단조합보호구역까지를 무엇이라고 하죠? 용도구역이라고 했죠. 네, 용도구역이라고 하고, 자, 이렇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것을 변경할 수 있는 행정구역이 도시군관리구역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관리구역은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토지 위에 기반시설, 도로나 지하철 등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이 도시군관리구역이다. 여기까지 설명드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관리구역은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때 도시개발사업은 뭐냐면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에 규정된 도시개발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은 국토교육급상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사업을 정책으로 입안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은 국토교육급상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사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토교육급상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결정을 하는데, 그때 도시개발 사업을 누가 하는지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절차,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고 개발 계획을 준비하고 사업 시행자를 정하고 실시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고, 그리고 수용 방식으로 신도시를 개발할 건지 환지 방식으로 개발할 건지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을 국토교육부로 규정하면 너무 법이 방대해지니까 그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제도를 법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만든 게 도시개발법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도시개발법은 국토교육급상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시행자, 사업 절차, 사업 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해서 국토교육부 하위 법률로서 도시개발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군 관리구로 정책을 입안해서 사업이 결정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서울이잖아요. 서울에서 서울시 녹지 지역에서 도시개발, 아파트 중심의 신도시를 개발할 수 있잖아요. 서울시 공업 지역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주거 지역에서 대규모 아파트 위주의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도시개발 사업이 결정될 수 있잖아.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이 결정되면 사업이 결정되기 전보다 해당 지역의 토지의 경제적 가치,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는 폭등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도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도 서울시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사업이 결정돼요. 근데 아파트 위주로 신도시를 개발했어. 입주했어. 입주하고 30년, 40년 지났어. 아파트가 노후화됐어. 구조 안정상, 도시 미관상 문제가 생겨. 재건축이 필요해. 그 재건축 사업이 뭐죠? 정비 사업이에요.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보셨죠? 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는 정비 사업의 종류를 세 개를 규정하고 있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 사업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어요. 주거환경 개선,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있어요. 지금 눈 찌그리고 막 보고 필기할 필요 다 배워요. 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재개발 사업이 있고요. 재개발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재건축 사업이 있다고. 이 세 가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같이 따라하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 사업이라고 하고 그 정비 사업도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정책을 위반해서 사업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서울에서 서울시 관할구에서 10년 내에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한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필요한 지역이 대략 한 156곳이 된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156곳에서 10년 동안 필요한데 그 156곳에서의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을 결정할 때는 각각 서울시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정책을 위반해서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이 결정이 돼요. 이렇게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결정되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규정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절차 과정이 있겠죠. 그 과정에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 또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정책을 위반해서 사업을 결정한다는 거죠. 도시군 관리구역이 무엇인지 그 내용 4개를 배운 거죠. 저를 같이 볼까요? 도시군 관리구역이 뭐죠? 도시군 관리구역이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행정구역이다.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을 정책으로 위반하고 결정하는 행정구역이다. 네 번째,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을 결정하는 행정구역이다. 네. 그리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구체적으로 학습하는 것은 궁금해도 좀 참자. 왜요? 국토교육급 시간에 다시 공부하게 되니까.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도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에서 별도로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결정된 시설, 결정이 고시된 시설을 뭐라고 했죠?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했고 그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사업이 뭐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되는 거죠. 그럼 봐요. 도로 만들고 지하철 서울에서 도로 건설하고 지하철을 만들고 학교를 짓고 공원을 조성하고 고척동에 야구 동경기장 만들고 인천국제공항을 건설하고 인천에서 인천 항만을 조성하고 이것이 전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되는 거죠. 잠실 종합운동장 건설은 서울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에요. 한강대교 건설 사업도 서울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고 자, 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서울시 도시군 관리구역 사업이 결정것이 됩니다. 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 몇 개의 사업이 있죠? 3가지. 이 3가지 사업의 공통점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위반해서 사업이 결정됩니다. 근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이 3가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은 도시군 계획으로 정책을 위반해서 결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3가지 사업을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재 봅니다. 여러분 교재에 이게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느냐면은 여러분 교재 34페이지 오세요. 여러분 교재 34페이지 와요. 여러분 교재 34페이지 오시면 18번 봐요. 34페이지 18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교재 34페이지에 18번에 보시면 발표하세요. 이것도 따로 독립적으로 한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4년 전에. 다음 중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에 해당하는 것, 즉 도시계획과 군계획으로 정책을 위반해서 결정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때 도시군 계획 사업을 결정하는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입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입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계획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 즉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이 3가지 사업을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시험 나오잖아요.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을 모두 고른 것은
도시공획시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 택지개발 촉진법상 택지개발 사업 이게 포함되지 않잖아요. 택지개발 사업. 택지개발 촉진법상 택지개발 사업은 국토교육법상 도시공계획 사업이 아니다는 거죠.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도 도시공계획 사업이 아니다는 거죠. 이런 것을 구별해서 찾아내는 문제였다고요. 결국 용어에 관련된 문제가 나온 거잖아요. 이것도 독립주로 한 문제 나왔었거든요. 이렇게 하나의 제도 속에서 파생된 용어들을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죠. 훨씬 이해가 쉬워지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국토교육법상 도시공간리계획을 공부하고 있죠. 여러분 교재 32페이지에서 도시공간리계획을 공부하고 있고요. 도시공간리계획 4번까지 이제 지금 설명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도시공간리계획 중에서 4번까지 이제 설명이 이루어졌죠. 4번까지 설명이 이루어졌는데 5번하고 6번이 있죠. 이 5번과 6번은 또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여기까지 2교시를 마무리하고 3교시에서 재밌어요. 지구단위계획하고 입지계획 제소계획하고 그리고 이제 성장관리계획 등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고요. 제 강의의 특징은 들을수록 빠져들어요. 들어볼수록 재미있어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